전시 재심사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진이의 이름은 이미 심사위원들의 입에 오르고 있었다. 작품이 아니라 소문 때문이었다.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 미술 공모전에서 다른 학생의 작품을 훼손했다는 이야기. 차민기의 유산을 노리고 장례식장까지 찾아갔다는 왜곡된 글도 빠르게 퍼졌다. 진이는 회의실 밖 의자에 앉아 자신의 작품 파일을 품에 안고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었다. 전정아는 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너 고개 들어. 진이는 바닥만 바라보았다. 들어서 뭐해? 잘못한 사람이 숙이는 거야. 저 사람들 눈에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잖아. 정아는 진이의 턱을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러니까 더 들어. 진이는 정아의 손을 내려놓았다. 그만해. 나는 안 그만해. 정아는 가방에서 오래된 학교 기록과 통화 내역을 꺼냈다. 당시 담임 선생님 진술받았고 미술실 관리 기록도 찾았어. 도도이가 내 그림 훼손된 날 미술실에 있었던 것도 확인됐어.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걸 언제 다 했어? 내가 장례식장에서 울 때. 정아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너는 죽은 사람 보내느라 바빴고 나는 살아있는 내 이름 지키느라 바빴어. 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아는 회의실 문을 바라보았다. 절대 지면 안 돼. 정아야.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림 잘 그린 죄밖에 없잖아. 엄마가 나세리인 것도 내 죄 아니고 차민기 씨가 너한테 유산 남긴 것도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진이는 애써 웃었다. 말은 쉽지. 쉬워야 해. 정아는 진이의 손을 붙잡았다. 잘못한 사람이 너무 뻔뻔하니까 잘못 없는 사람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임지우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나진이 작가님.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오시죠. 정아도 따라가려 하자 직원이 막았다. 관계자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정아는 자료를 지후에게 내밀었다. 이거 꼭 봐주세요. 지후가 자료를 받았다. 확인하겠습니다. 정아는 지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확인만 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지후의 눈빛이 흔들렸다. 믿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증거로 결정하세요. 정아가 낮게 말했다. 도도의 말만 믿었던 것처럼 쉽게 끝내지 마시고요. 지후는 아무 대답 없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진이가 작품 앞에 섰다. 심사위원 한 명이 질문했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시겠습니까? 진이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닫힌 문 앞에 선 아이. 한때 자신이었던 아이였다. 해명하겠습니다. 가해 사실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다. 도도의 작가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저도 피해자라고 말하면 믿어주실 겁니까? 회의실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진이는 말을 이어갔다. 누가 먼저 울었는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하면 저는 평생 질 겁니다. 도희는 늘 먼저 울었다. 울면서 거짓말했고 상처받은 얼굴로 사람들을 움직였다. 진이는 그 얼굴 뒤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버텼다. 저는 그림을 훼손당했습니다. 출생과 가족사를 이유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소문이 커질까봐 저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자료를 넘겼다. 당시 공식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됐습니다. 진이는 자신의 작품을 가리켰다. 그때부터 저는 말 대신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우는 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림 속 아이와 눈앞의 진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작품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제 그림까지 사라지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도희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회의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저도 진술하러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이었다. 오늘은 재심사 회의입니다. 도희는 가방을 3개 움켜쥐었다. 나진이 말만 듣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정아가 다가왔다. 내가 거짓말한 증거도 같이 보고 있겠지. 도희가 정아를 돌아보았다. 천정아. 오랜만이다. 정아는 도희 앞에 섰다. 너 학폭 거짓말이지.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내 거짓말 때문에 진이가 공모전에서 떨어졌으니까. 도희는 비웃었다. 증거 있어. 정아는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찾는 중이야. 그럼 없다는 말이네. 세상에 비밀은 없어. 정아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찾아낼 거야. 도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까지 나진이 편이야. 편이라서 찾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라서. 도희는 정아의 팔을 붙잡았다. 말 조심해. 정아는 손을 뿌리쳤다. 내가 조심해. 진이는 참아도 나는 안 참아. 도희의 입가가 비틀렸다. 너 진이한테 다 들었구나. 내가 물 부은 그림 훔친 작품,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까지. 도희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정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역시 내가 했네. 무슨 소리야? 방금 내 얼굴이 말했어. 도희는 돌아섰다. 정아가 뒤에서 말했다. 도도희. 도희는 멈췄다. 이번엔 내가 도망가는 거야. 회의가 끝난 뒤 진이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결과는 보류였다. 도희의 진술과 학창시절 기록을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통보였다. 완전한 탈락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백도 아니었다. 진이는 난간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지후가 뒤따라왔다. 추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입니다. 진이가 돌아섰다. 본부장님은 왜 자꾸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해요? 그럼 뭘 봐야 합니까? 그냥 가요. 지후는 가지 않았다. 진이가 낮게 물었다. 아직도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럼 왜 보류해요? 제가 혼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권리가 있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지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입니까? 심사위원들은 제 작품을 평가할 권리가 있죠. 진이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런데 제 인생까지 판단할 권리도 있어요. 지후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난간에서 물러섰다. 아저씨 유산도 똑같아요. 법은 저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대요. 받을 생각입니까? 모르겠어요. 왜요? 그 돈 받으면 내가 정말 남의 가족 걸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지후는 낮게 말했다. 그건 차민기 대표의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말 싫어요. 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사람은 평생 선택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후는 진이 앞에 섰다. 이번에는 진이 씨가 선택하면 됩니다. 뭘요? 맞든 거절하든. 지후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남들이 진이 씨를 어떤 사람으로 부를지 말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세요. 진이의 눈빛이 움직였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요? 지후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게 다예요. 지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을 복도 입구에 서 있던 도희가 듣고 있었다. 도희는 지후가 진이를 보는 눈을 알아차렸다. 미안한만은 아니었다. 도희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노영주의 집에서는 상속 관련 서류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주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얼굴을 굳혔다. 세리 씨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재산 형성이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불륜이었어요. 그 부분이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승우가 비웃듯 말했다. 불륜은 법의 보호는 없어. 영주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승현은 서류를 덮었다. 그래도 진이 씨 유언 상속은 별개잖아요.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형은 왜 자꾸 그애 편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 애가 아버지 재산 절반 가져가도 괜찮아.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안 괜찮아. 영주가 아들의 팔을 잡았다. 승우야. 엄마는 괜찮아요. 영주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괜찮을 리가 있니? 승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영주는 낮게 말했다. 그래도 유언장이 진짜라면 따라야지. 엄마. 죽은 사람 뜻이잖아. 아버지는 살아서도 우리 뜻 안 따랐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리는 죽은 사람 뜻까지 지켜줘야 해?
승현이 동생에게 다가갔다. 그 돈 때문에 아버지처럼 되지 마. 승우는 형을 노려보았다. 형은 늘 그렇게 말해.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식으로. 그런 뜻 아니야. 형은 착해서 좋겠다. 승우는 외투를 들었다. 나는 내 여자라도 지켜야 하니까. 영주가 물었다. 정원 씨 만나러 가. 승우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정원은 카페 구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승우의 과거를 아느냐는 질문. 옥상 사건이 정말 자살 시도였는지 확인해보라는 말. 그리고 오늘은 전혀 다른 내용이 도착했다. 차승우가 지금 만나는 여자 유부녀예요. 정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메시지를 지우려 했지만 곧 새로운 사진이 도착했다. 자신과 중년 남자가 함께 차에서 내리는 사진이었다. 사진만 보면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정원의 형부였다. 아픈 언니 대신 병원을 다녀오던 날 찍힌 사진이었다. 승우가 카페로 들어왔다. 정원은 급히 화면을 껐다. 봤어. 승우는 정원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 없어. 며칠째 이상해. 정원은 억지로 웃었다. 회사 일 때문에. 승우는 정원의 손을 잡았다. 누가 전화했지? 정원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전화 올 때마다 나 피하잖아. 정원은 손을 빼냈다. 별거 아니야. 나한테 말 못할 일이야. 정원은 승우를 바라보았다. 승우 씨. 응. 당신 옥상 사건.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왜 물어? 그날 혼자 있었던 거 맞아. 승우의 눈빛이 변했다. 누가 뭐라고 했어? 그냥 궁금해서. 승우는 정원의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번호 없는 전화 왔지. 정원이 대답하지 못했다. 승우는 이를 악물었다. 도도희야. 도도희 씨가 왜? 그 여자 우리 집에 관한 건 다 건드려.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도희 씨 목소리는 아니었어. 승우는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다음 전화 오면 받지 마. 왜? 내 과거까지 내가 알 필요 없어. 정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말이 제일 이상한 거 알아. 뭐가? 다들 나를 지키려고 숨긴대. 승우는 입을 다물었다. 정원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나도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정원이 떠난 뒤 승우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자 낯선 남자 2명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과 승우의 얼굴을 비교했다. 차승우 맞네. 승우가 걸음을 멈췄다. 누구세요? 남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 만나는 여자 유부녀예요. 승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남의 아내 건드리면 안 되지. 승우는 남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누가 보냈어? 다른 남자가 승우의 손을 떼어냈다. 어떤 새끼인지 정신 좀 차리게 하자. 승우는 두 사람을 밀어내며 뒤로 물러섰다. 정원 씨 결혼 안 했어. 끝까지 모른 척하네. 남자들은 승우를 골목 안쪽으로 몰았다. 첫 번째 주먹을 피했지만 두 번째 공격이 승우의 옆구리를 때렸다. 승우는 벽을 짚고 버텼다. 누가 시켰냐고. 대답 대신 다시 주먹이 날아왔다. 승우는 한 남자의 얼굴을 밀어내고 빠져나가려 했다. 뒤에서 팔이 붙잡혔다. 남의 여자 건드렸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승우의 얼굴에 피가 번졌다. 멀리서 오토바이가 멈췄다. 헬멧을 벗은 진이가 골목 안을 보고 굳었다. 정아에게 전시 자료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다. 차승우 씨.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남자들이 진이를 바라보았다. 뭐야? 여자 하나 더 있었어. 진이는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 버튼을 눌렀다. 경찰 부를게요. 남자 하나가 다가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진이는 팔을 피하며 큰 길 쪽으로 물러섰다.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골목밖 행인들이 고개를 돌리자 남자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한 남자가 승우를 밀어냈다. 오늘은 경고야. 남자들은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승우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승우는 손등으로 입가에 피를 닦았다. 왜 왔어? 지나가다 봤어요. 신경 쓰지 마. 승우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이가 그의 팔을 잡았다. 병원 가요.
승우는 손을 뿌리치려 했다. 너한테 도움받기 싫어. 진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여기서 쓰러져 있어요. 진희는 돌아섰다. 승우가 벽을 붙잡고 겨우 말했다. 나 때문에 오늘 봉변당한 것도 맞아. 진희가 멈췄다. 승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까 그 사람들이 너까지 건드리려고 했잖아. 진희는 돌아보았다. 그래서요. 미안하다고. 진희는 피투성이가 된 승우를 바라보았다. 처음 듣네요. 승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가? 당신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 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진희는 다시 그의 팔을 잡았다. 이번에는 승우가 뿌리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서 승우는 상처를 치료받았다. 영주와 승현이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영주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했다. 누가 그랬어? 승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 일 아니야. 이게 아무 일이야. 승현은 진희를 바라보았다. 진희 씨가 데려왔어요. 영주의 시선이 진희에게 향했다. 고마워. 진희는 고개를 저었다. 지나가다 봤어요. 승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엄마, 정원 씨한테는 말하지 마.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 때문에 맞았어. 아니야. 그럼 왜?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희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정원 씨가 유부녀라고 했어요. 승현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사실이야. 아니야. 승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거짓말 퍼뜨린 거야. 그때 정원이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승우의 얼굴을 보고 멈췄다. 이게 무슨 일이야? 승우는 애써 웃었다. 괜찮아.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야. 정원은 모두를 바라보았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때문에 오해한 것 같아요. 사진 속 정원은 중년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승우가 사진을 빼앗았다. 이 남자 누구야? 정원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형부야. 형부. 언니 남편. 정원은 숨을 골랐다. 언니가 오래 아파. 병원 가는 날이면 형부랑 같이 움직여. 승우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누가 이걸? 정원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번호 없는 전화가 계속 왔어. 진희가 화면을 확인했다. 문자에는 옥상 사건과 유부녀 소문이 함께 적혀 있었다. 승현이 낮게 말했다. 한 사람이 우리 집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승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는 없었다. 승우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구야?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몸으로 끝났지만 다음에는 가족이 다칠 겁니다.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원하는 게 뭐야? 차민기 유원장. 모두의 시선이 승우에게 쏠렸다. 상대는 낮게 말했다. 나진이에게 넘어간 차 프로덕션 지분을 포기하게 하세요. 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승우가 소리쳤다. 내가 누군데?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이 흘렀다. 차민기 씨가 죽기 전에 숨긴 자료를 찾는 사람입니다. 통화가 끊겼다. 진희는 정도윤 사고 기록과 도상구의 이름을 떠올렸다. 승현이 말했다. 도도희 아버지 쪽일 수도 있어. 정원은 겁에 질린 얼굴로 승우를 바라보았다. 영주는 곧바로 진희에게 말했다. 유원장 포기해. 진희의 눈이 흔들렸다. 승현이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영주는 진희에게 다가갔다. 돈 때문에 우리 승우가 이렇게 됐어. 진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시킨 일 아니에요. 알아.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내가 포기하면 끝날 수 있잖아. 진희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저한테 또 없어지라는 말이네요.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뜻 아니야. 항상 그런 뜻 아니라고 하죠. 진희는 승우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희는 눈물을 참으며 가방을 들었다. 알겠어요. 승현이 불렀다. 진희 씨. 진희는 응급실 문 앞에서 멈췄다. 유원장 포기할게요. 영주의 눈이 흔들렸다. 진희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대신 차민기 아저씨가 숨긴 자료는 전부 공개할 거예요.
승우가 침대에서 일어섰다. 진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는지, 누가 차민기 아저씨를 협박했는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주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못 묻게 할 거예요.